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2010 강좌로 최신 기출문제 풀이 2019년 10월 정기검정 B형. B형은 2교시 때 진행되어졌던 문제입니다. 자, 시험 환경으로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험번호로 로그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네, 그러면 수험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수험표에 수험번호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수험번호로 로그인. 이 절차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배포받고 난 다음에 감독자가요, 네,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파워포인트 시험 볼 거니까 파워포인트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요, 답안 파일 한번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라고 해요. 문제에 보면은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요구사항. 어디에다가 답안 파일 저장해야 되느냐? 답안 폴더는 문서의 ITQ 폴더 또는 라이브러리 문서의 ITQ 폴더야. 파일 이름은 반드시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하라 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장 아이콘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켓 모양 클릭. 어디에다가 문서의 ITQ 폴더 안에 문서의 ITQ 폴더 안에 로그인했던 수험번호 하이펀 본인 이름으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저장 버튼 클릭. 그래야지만 답안 전송, 네, 프로그램 실행시켜가지고 제대로 전송이 되는데 전송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포인트는 답안 작성 요령을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처음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체킹해야 될 사항은 해당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고 슬라이드 번호도 슬라이드 1에는 생략하라 라는 부분 체킹할 사항입니다. 먼저 전체 구성 요구 조건부터 충족시키도록 하겠는데요. 자, 슬라이드 크기는 고정입니다. 고정적으로 꼭 A4 용지 설정만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지를 보지 않고도 편집 용지 설정, 즉 슬라이드 크기 설정, 어디서 디자인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있는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면 페이지 설정 내화 장치가 실행되어지고 슬라이드 크기를 기본값 화면 슬라이드 4.3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A4 용지 선택 확인 버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넓이값이 약간 넓어져요. 이렇게, 네, 약간 넓어져요. 자, 그 다음에 바로요, 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두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만 제목, 하단 로그, 슬라이드 번호를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 작성해 이렇게 요구되니까, 자, 상단의 탭 목록 중에 보기 탭 선택한 다음, 리본 메뉴에 마스터 보기 그룹의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의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왼쪽에 슬라이드 목록이 바뀌어요. 네. 최근에 배포되는 모범 답안에 준해서 설명드리면 일곱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인 제목만 슬라이드 레이아웃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는 것을 모범 답안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일곱 번째 선택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보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상단에 제목 밑에 깔린 도형 두 개 포개져 있어요.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려요. 네, 나중에 삽입된 게 위에 포개져요. 먼저 삽입된 거 육각형으로 파악되어지고 위에 포개지는 거,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파악되어집니다. 도형 삽입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예, 클릭하세요. 도형 클릭. 목록에서요, 육각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끝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7 왼쪽에. 기본 도형이 어떤 게 사용되어지는지 빨리 파악해야 해당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 꼭지점 슬라이드 목록, 슬라이드 여기에요. 크기에서 왼쪽 상단 꼭지점에 슬라이드 전체 너비로 하고요. 삽입하는 도형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가릴 정도 높이를요. 이 제목 글자 상자 다 포개지게 하지 마세요. 네, 요 정도 놓으세요. 더블 클릭합니다. 삽입한 도형.
도형 채우기 색깔을요, 기본 색깔 유지하지 말고 꼭 바꿔주는데, 추천은 황록색 추천드립니다. 황록색. 자, 문제지는요,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주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파란색인지 빨간색 계통인지 분간이 안 돼요. 흑백 문제지라서. 어둡다, 밝다만 분간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밑에 게 어둡고 위에 게 밝다. 네, 황록색, 네, 기본 색깔 했고, 자, 도형의 윤곽선 수정 두 가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 테두리 색깔 검정, 테두리 색깔 검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두께, 4분의 1포인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4분의 1포인트. 4분의 1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도형 삽입하고 난 다음에 매번 테두리 윤곽선 색깔 두께 수정하지 말고 정보박사가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네. 해당 수정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밑에 세 번째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 클릭. 자, 위에 포개지는 도형 문제지에 모서리가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삽입되어 지는데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어디에 사각형의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도형입니다. 선택. 문제의 출력대 참조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네. 자, 둥근 모서리가 위 양쪽에 둥근 모서리가 그려졌는데 문제지에서는 아래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하 대칭 해야 되겠네. 해당 도형은 더블 클릭 정렬 그룹의 회전의 상하 대칭. 그리고 채우기 색깔 약간 밝은 색깔. 황록색 계통이니까 강조상 60% 밝기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서는 목차라는 제목이 위에 도형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얘를요 제목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설명 문구가 이렇게 네, 보이면 글자 상자가 제목 글자 상자가 제일 위로 올라왔어요. 전체 구성에서요 해당 글자에 대한 글꼴 요구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네, 굴림의 40에 빨강으로 해 수정할게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40으로 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빨강으로 하라. 네, 글자 색깔 펼치면 표준색의 두 번째 빨강, 파랑 아니면 빨강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현재 글자 상자, 제목 글자 상자의 위치가 도형보다 이렇게 네, 해당 도형의 가운데보다 밑에 가 있는데 문제에서 출력 형태는 수직 가운데 배치되는 걸 요구하니까 얘 테두리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 방향 키를 하나, 둘, 셋, 넷 정도 하면 무난하게 네, 됩니다. 위쪽 방향 키를 4번 정도 네, 누르면 요 수평의 가운데 정도 맞춰줘요. 자, 위에 제목 부분의 편집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요구 조건으로서요. 로고 하단 로고 이미지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고 종류 주어져 있어요. 레몬스의 ITQ 픽처에 로고 2.jpg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이미지는 이미지 그룹에 그림을 클릭을 해서요. 불러오도록 하겠는데 삽입의 이미지 그룹의 그림 위치는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있는 픽처 폴더 안에 저장되어진 문제지 요구하는 대상 그림은 뭐냐면은 네, 확인해보면 로고 2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로고 2 1, 2, 3 주식회사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 클릭 그림 삽입됐는데 고정적으로 반드시 문제에 필수적으로 배경 회색 투명색 설정이 요구됩니다. 자, 2010 버전에서는 배경색 투명을 처리하는 거는요. 해당 그림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요. 리본 메뉴에 조정 그룹에 색을 선택합니다. 색을 클릭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찾아집니다.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포인트를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색 위에 올리고 왼쪽부터 클릭 하면 회색이 싹 사라져요. 됐죠? 네. 출력 형태 봅시다. 네. 위치 및 크기. 가운데 돼 있어요. 밑에 가운데 돼 있어요. 네. 1, 2, 3 주식회사.
자,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네, 요 조절점 좌상향 방향으로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 조절점 좌상향 방향.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걸어가지고 바닥글 정도에다가 배치하면 네, 되겠고. 마지막으로요, 슬라이드 마스터. 네, 슬라이드 번호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출력 형태 살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네, 글자가 검은색에 이 정도 크기로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글자 상자 여기 번호 영역 상자요. 번호 영역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두 군데만 수정하겠습니다. 네, 크기 12로 되어 있는데 16 무난하고요. 글자 색깔 검정 이 두 개 수정합니다. 12를요 16으로 글자 색깔을요 검정으로 요렇게 네, 위치나 이런 것들은 수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해당 이 번호가 화면에 보이게 설정을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삽입 탭 텍스트 그룹 머릿걸미 바닥글 클릭 삽입 탭 텍스트 그룹의 머릿걸미 바닥글 클릭 머릿글 바닥글 대화 상자에서요 네, 체크박스 두 개 체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 보이게 하세요 체크.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이 제목은 보이지 마라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함 두 개,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아. 그리고 모두 적용 클릭.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습니다. 네,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밖으로 나갑니다. 네, 닫기에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 밖으로 나왔고요.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네, 여기 슬라이드 목록 창에서요. 여기 슬라이드 목록 창에서 엔터키를 한번 딱 누르면 새 슬라이드가 삽입됐는데 기본 삽입되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입니다. 해당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바꿔주기 위해서 마우스 포인트를 슬라이드 목록에 올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 자, 메뉴 목록 중에 레이아웃을 선택해서요. 레이아웃의 종류를 제목만 네, 설정했던 레이아웃으로 선택하세요. 제목만 클릭. 됐죠? 여기서 총 슬라이드 개수 6개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엔터키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6개 슬라이드가 되게끔 했어요.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저장 클릭. 자, 바로 이어서요. 네, 저희 실전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구성 끝났으면 바로 넘어가서요. 어디로 가냐면은 슬라이드 5로 가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왜? 100점 배점입니다. 소요 시간이 연습하시면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두 번째 실전 풀이 대상은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 작업하겠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슬라이드 5로 가보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차트는 묶은 자료 막대형으로 하고 글꼴 외곽선, 세부 조건, 출력 형태 제시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해당 제목 네, 보고요.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 제목 몇 번째 슬라이드? 5번째 슬라이드로 가서요. 5번째 슬라이드로 간 다음에 제목 입력란에다가 출력 형태를 보면 유치원생 스마트폰 과의존 이용 뭐라고 되어 있나요? 률까지 입력하세요. 유치원 스마트폰 과의존 이용률 오타 안 나게 입력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차트 삽입해야 돼요. 차트. 네, 삽입해야 되는데 차트 삽입은 위쪽 단에 삽입 탭.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차트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어떤 차트 삽입할 건데 물어요. 차트 삽입의 종류. 문제에서요. 거의 고정적으로 물어지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기본값입니다. 세로 막대형의 기본 선택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현 상태에서 그냥 확인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확인 클릭. 자, 그러면 해당 엑셀이 실제 차트를 삽입하는 고유 기능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배치될 겁니다. 파워포인트가 화면의 50%, 엑셀 창이 실행되면서 화면의 50%. 그러면서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차트가 작성이 되어지는데, 자, 저희는 문제지를 보게 되면 문제지 구성사항에서요, 네, 해당 출력 형태의 아래쪽에 보게 되면 해당 이 차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원본 데이터가 데이터 테이블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이 데이터 테이블을 참조를 해서
해당 이 데이터를 엑셀 해당 데이터 시트에다가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엑셀 창에다 데이터 입력해 줄게요. 실제 문제지는 페이퍼로 주어집니다. 종이로 주어지니까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화면에 다 띄워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의될 사항이 먼저 항목 1, 2, 3, 4인데 저희는 두 개만 입력할 거거든요. 그러면 항목 3, 4가 지워져야 되는데 해당 지울 때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4와 5행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해당 이 행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고 주의사항은 딜리트 키 눌러가 지우면 안 돼요. 딜리트 키를 지우면 안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선택해서 꼭 지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깨끗하게 지워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해야지만 보다시피 항목 3과 항목 4가 파워포인트에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데이터 입력하세요. 항목 1에다가 문제지 보고 일반 사용자 엔터키, 항목 2에다가 과의존 한 칸 띄우고 위험군, 그리고 계열 1에다가 게임 오른쪽 방향키, 음악, 메신저 오른쪽 방향키, 웹툰, SNS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네, 영문 SNS. 자, 그 다음에 열너비 뭐 굳이 조정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열과 열 경계선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보이게끔 하면 되고, 자,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숫자 데이터 66.3 오른쪽 방향키, 62.1 오른쪽 방향키, 29.3 오른쪽 방향키, 15.6 오른쪽 방향키, 14.1. 다음 두 번째 과의존 위험군의 게임은 76.1 68.9 33.7 23.1 20.2 20.2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됐고요. 네. 그러면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차트가 수정되어집니다. 자,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수정사항 엑셀 창 닫기 전에 하나 있는데, 자, 가로 항목을 보게 되면은 게임, 음악, 메신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보면 범내에 게임, 음악, 메신저가 있어요. 얘가 가로 항목으로 가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 데이터 그룹에 행렬 전환을 반드시 클릭해 줍니다. 행렬 전환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엑셀 창을 닫아요. 엑셀 창을 딱 닫으면 파워포인트가 전체적으로 네, 한 화면 가득하게 차지하면서 기본 차트 삽입은 끝났고, 자, 문제지의 수정적인 측면에서 주의사항은 그 다음에 바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어디까지 수정됐느냐? 여기까지만 충족됐거든요. 자, 중요한 차트 영역의 글꼴과 외곽선 설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차트 영역의 글꼴, 차트 전체적으로 차트 선택, 홈 탭의 글꼴 그룹에 차트의 글꼴 종류는 도둠에 16포인트로 해 수동으로 수정합니다. 글꼴 서체 입력란 돛 음악할 때 크게 16 입력하고 엔터키. 그러면 세로값주 가로 항목 범례까지 다 도둠에 16으로 설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적인 요구 조건인데 외곽선 설정하라 반드시 나오는데, 외곽선은 차트 영역 서식 대화상자에서 해줄 건데 세부 조건에 고정적으로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줄게요. 어떻게? 차트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고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위치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 마지막에 서식의 대상 차트 영역 서식 클릭. 차트 영역 서식 대상자 실행되면 채우기부터 먼저 묻거든요. 이때 단색 채우기부터 설정하겠습니다. 네, 고정적이라서 꼭 이렇게 물어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노랑, 표준색의 네 번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하세요 라는 요구 조건인데 이 외곽선과 테두리는 같아요. 네. 그래서 외곽선, 즉 테두리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테두리 색을 설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하면 외곽선 설정 끝. 닫기 누르면 되겠고, 차트의 위치를요 출력지 참조해가지고요 네, 시점 여기 라인, 네, 그 다음에
끝지점 여기 O 위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네. 차트의 위치 및 크기. 차트를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 끌어가지고 이렇게 네. 시점 지정해줬고 놓고 끝지점 조절점 선택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문제 조건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조건. 자, 세부 조건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은 해당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차트 제목 상자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테이블 표시하라 이 두 개 요구 조건을 간단하게 충족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 단의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종류,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배치 지정하는데 총 11개가 있어요. 펼침 버튼 눌렀을 때 다섯 번째만 only 하단에 데이터 테이블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 레이아웃 종류를 다섯 번째 걸로 레이아웃 5를 꾹 눌러가지고 하면 차트 제목 상자, 축 제목 상자, 데이터표 표시됐는데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은 없기 때문에 선택한 다음에 삭제키 눌러가지고요. 네, 딜리트키 눌러가지고 삭제하세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차트 제목 설정할 수 있죠. 네, 문제 보면서 차트의 제목 파악해보면 스마트폰 과외에 좋은 콘텐츠 이용료 그대로 입력할게요. 여기다가 네. 차트 제목 스마트폰 과의 좋은 콘텐츠 이용률 갈로 열고 % 갈로 닫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해당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네, 세 가지 궁서 24 굵게 해 해당 제목에 테두리 선택하세요. 차트 제목 상자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서체는 궁서로 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네, 궁서 이렇게 크기는 24포인트로 하세요.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는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제목에다가 올리고 오렌지 버튼 살짝 꾹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 차트 제목 서식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네,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 색깔 그리고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테두리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마지막으로 그림자는 그림자 탭 미리 설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바깥쪽 9개 중에 하나 요구되어지는데 옵셋 위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네, 8번째 걸로 확인되니까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름값 떠요. 옵셋 위쪽 클릭 닫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요. 네.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미리 했어요. 미리 했고 그림 영역 채우기 흰 색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림 영역은 여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림 영역에다 마우스를 올려요. 이렇게 사각형 풍선끝 뜨면 오렌지 버튼 그림 영역 서식 선택 그림 영역 서식 대화 상자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테마색 첫 번째 거 됐죠? 닫기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데이터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네. 과의존 위험군 계열이 두 개잖아요. 네. 일반 사용자 계열과 과의존 위험군 계열인데 앞에 범례 색지 가지고 분간이 됩니다. 네. 일반 사용자는 파란색, 과의존 위험군은 갈색. 어떤 거? 과의존 위험군. 어떻게? 계열을 표시 형식 있는 꽉권 선형으로 변경해 차트 종류 바꿔라 이 말입니다. 네. 과의존 위험군은 갈색 막대에다 마우스 올리고 오렌지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 데이터 계열 종류 선택하세요. 데이터 계열 종류 변경 선택 계열 종류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면 차트 종류 변경 나의 상자 문제에서 네, 꺾은 선형의 종류 중에 표식이 있는 거 기본값입니다. 그냥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꺾은 선형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바뀌었는데 꼭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요구가 되어져요. 해당 꺾은 선형이 점 선택해야 수월해요. 마우스를 올리고 오렌지 버튼 마지막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의 계열 옵션의 종류를 보조축으로 바꾸고 닫기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네, 보조 트랙 값축이 추가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 했어요. 네. 값계산 요구 조건 SNS의 과의존 위험군 계열만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 문제지 보면
SNS에 꺾은 선형에 있는 위에 20.2 이거 추가된 거 이렇게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네. 현재 과의존 위험군인 해당 꺾어 선형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점이 다 선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요것만 선택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마우스 포인트를 꾹 눌러가 선택을 하면 얘만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 해당 요 포인트만 20.2가 추가됐는데 문제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보세요. 위치가 다르네. 그러면 추가된 20.2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선택. 데이터 레이블 서식 대화 상자의 레이블의 위치 현재 오른쪽인데 문제에서는 위쪽을 요구하니까 바꿔주세요. 위쪽 이렇게 바뀌어졌죠? 닫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완성했냐면은 여기까지 다 완성했고 데이터 테이블은 미리 저희가 차트 레이아웃 종류를 5로 바꾸면서 미리 설정을 했어요. 남아있는 거는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 남았는데 문제 요사항은 없지만 세 가지를 체킹해야 됩니다. 네, 2단계에서 첫 번째 여기 세로값축 같으냐? 같으냐? 안 같네? 틀린 거. 여기는 0인데 여기는 1이네. 그리고 소수점 0, 네,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는데 그냥 정수값이네. 두 가지 수능사항을 확인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로값축에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각 메뉴에 축소식 선택. 축소식 대화 상자에 축옵션 수정사항 없고 표시 형식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0이 0으로 표시되지 않고 하이픈으로 표시되는데 이 케이스는 회계를 적용해야 됩니다. 회계. 표시 형식 범주를 회계로 바꾸세요. 회계를 선택하게 되면 자 미리 보기가 이렇게 적용되어지는데 0은 하이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앞에 원기호가 추가되어 있어서 출력 형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호, 원기호, 펼침 버튼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지만 여기 앞에 원기호가 표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위에 소수 자릿수 0돼 있는데 얘를 1로 수정하세요. 얘 1 닫기 하면 하이픈 10.0, 20.0, 70.0 수정됐습니다. 다음 이 세로 주눈금선 꼭 지우는 걸 요구를 합니다. 없단 말이에요. 네, 지워졌죠? 네. 해당 마우스를 포인트를 여기 세로값축 주눈금선에 올리고 네, 왼쪽 버튼 선택한 다음에 삭제 키 눌러가지고 싹 지우면 삭제 선택해서 지우면 싹 지워져요. 그 다음에 네, 오른쪽에 보조 세로값축 하이픈 20.0, 80.0 수정사항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시 형식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수 이하 자릿수 그 다음에 또 이 간격녀 주단위 네, 세 가지 수정해야 되니까 마우스 포인트를 보조 세로값축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축서식 선택 축서식 대화 상자에 우선 축 옵션 부분에서요 주단위를 수정 먼저 해주겠습니다. 네, 고정으로 바꾸고요. 10.0을 20으로 수정하세요. 20. 그 다음 세로값축에 수정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 탭으로 가서 범주를 회계 기호는 없다 안 보이게 원기호 그 다음 소수 자리 첫째 자리까지 세 가지 수정했고 닫기 하면 네. 그 다음 문제에 이 조건은 없어요. 출력 형태에 보고 맞춰야 돼요. 세부 조건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남아있는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요. 네, 요 요구 조건이 불변이에요. 꼭 이렇게 물어줍니다. 네. 출력 형태 참조해 보면요, 2018년에 입력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해당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이 도형은 어디에 있는데, 순서도에 있어요. 순서도에 첫 번째 줄에 중간단 정도에 보면 순서도 문서라고 있어요. 네. 위에 제목 맞추세요. 용자부터 시작해서 네, 용자부터 시작하는데 위에서 한 이 정도 이격간격 네, 이렇게 해서요. 네,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내용 입력할게요. 2018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2018년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문제 조건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도형에 대한 채우기 외곽선은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서식 선택해서 도형서식 대화 상자에 채우기
단색 제곱이 선택되어 있는데 색깔, 문제에서 원하는 색깔 파랑,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파랑, 투명도 0% 되어 있는데 50 수정하세요. 50. 외곽선 없음은 선색을 선택한 다음에 선색 그리고 선 없음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선색, 선 없음. 닫기. 자, 글꼴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해당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의 종류, 서체, 굴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굴림 18포인트. 출력 제3조에 보면 글자의 색깔이 검정이에요. 검정. 그리고 수평 수직 가운데 맞는지만 확인. 네. 수평 아니면 요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차트 슬라이드 완성했고 저장 버튼 누르고 답안 전송하면 되겠는데 네. 100점 차지합니다. 자, 실전풀이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실전풀이 대상은 슬라이드 4. 표 슬라이드 80점 차지합니다.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4로 찾아간 다음 문제 출력 형태 확인을 해보면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도형과 표 작성 기능에 의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하라.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먼저 제목, 네, 글자 상자 제목 참조해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내용은요. 네 번째 슬라이드 보호자 하이펀 영유아 한 칸 띄우고 간 상호작용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에서 보게 되면 세부 조건의 요구사항은 상단도형, 좌측도형, 표 스타일인데 저희는 먼저 출력 형태에서요. 표를 파악해서 표부터 삽입하겠습니다. 표는 여기 영역입니다. 위에 부분이 이게 상단 영역, 좌측 도형입니다. 표의 줄수는 3줄, 칸수는 2줄이네. 그러면 네, 3 곱하기 2 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표 3줄에 2칸 클릭. 세부 조건에 표의 테마 스타일 주어져 있는데 테마 스타일 1 강조 1로 해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표 삽입된 상태에서 표 스타일 그룹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요. 해당 테마 스타일 1은 여기 영역입니다. 강조 1부터 6까지 이 중에 하나가 나와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1은 첫 번째 거 파란색 계통입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름값 뜨니까 맞는지 테마 스타일 1 강조 1 맞죠? 클릭. 색이 알록달록한데 문제 출력 형태에서는 단일색입니다. 위에 표 스타일 그룹에 여기 표 스타일 옵션 그룹에 머리끌행과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단일색으로 되어졌고 자, 그 다음에 해당 표의 위치 및 크기 지정하도록 하겠는데 제목을 기준으로 하세요.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시작점 여기가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위에서 이격 간격과 해당 왼쪽에서 이격 간격 지점 그리고 끝 지점 해당 슬라이드 번호 기준으로 해서 여기네. 네. 자, 그러면 표 테두리를 선택해가지고 밑으로 끌어내려요.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눈대중으로요. 네. 위에서부터 이격 간격, 네.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이격 간격, 그 다음에 오른쪽 요 모서리 단 조절점 이렇게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표의 경계선은 위에 있는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0, 6, 아 사이에 네, 경계선 마우스로 경계선을 유하고 아 사이에 이렇게 끌어가지고 배치하고요.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밥을 먹지 않으려 함. 아래쪽 방향키 자녀가 계속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지려고 함. 외출 전 옷 입기를 거부하고 스마트폰만 보려고 함. 네. 하여튼 크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안 맞으면 줄바꿈이 약간 털려질 수는 있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자녀가 좋아하는 캐릭터 2가지를
제시하며, 약간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다. 네. 제시하며, 네. 제시하며, 둘 중에 무엇으로 밥 먹을까? 물음표, 상단표. 두드릴 수 있는 물건을 주며, 그렇게 하면 한 칸 띄우고 방망이로 두드릴 수는 있어. 마지막, 우리 누가 빨리 옷 입나 시합해 볼까? 띄어쓰기 고려합니다. 네. 여기서 그냥 엔터키 누르고 자심표 시하고 퀼트 물결 네. 작 느낌표 상단표. 자, 타이핑이 느리시면 멈추고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설명 보세요. 표에 대한 편집사항 두 가지 있는데요. 네,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위에 보면은 해당 제목 외의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홈 탭의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를 도둠의 18포인트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둠. 근데 이거 주의사항은 네. 테두리를 꼭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꼴 네. 도움 18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표 내에서 글자의 배치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표 내에서 홈 탭에 단락 그룹의 수평 정렬 가운데 선택해주고 수직 정렬은 이 아이콘입니다. 단락 그룹에 네, 그냥 사각형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짝대기 쫙쫙쫙쫙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의 클릭 중간. 자, 최근에는요 해당 이 표 안에 글자의 줄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네. 줄간격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 1.5로 수정하세요. 1.0인데 1.5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맞춰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 도형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 도형은 위에 도형이 두 개가 포개져 있는데 면적 깔린 것 네, 먼저 삽입하는데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사이 탭에 도형의 사각형에 찾아보면 어디에 있냐면은 한쪽 모서리는 잘렸고 둥근 거 끝에서 네 번째 있어요.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시점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네, 삽입하고 그 위에 포개지는 네, 상황 이렇게 돼 있는 거 도형 사각형의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번째 거 네, 도형의 사각형의 네 번째 도형 사각형의 네 번째 도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한 다음에 네,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그리고 채우기 색깔 얘가 좀 더 밝은 색깔이라서 조금 밝은 걸로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글꼴 홈 탭에 글꼴의 서체는 문제에서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수정사항을 최소화해야지 요 옆에 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용만 수정할 거거든요. 네, 너비하고 자 도형 요거 선택할 때 요렇게 블록 잡을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요 이렇게 자, 네, 컨트롤 하고요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드래그 하게 되면 해당 도형이 복사 붙여넣기 되되 이동은 수직 또는 수평만으로 이동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검지엄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지고 왼쪽 라인에 맞춰가지고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조절점 쭉 드래그 끝까지 하고 위에 것만 다시 선택한 다음에 너비를 조금 더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끔 수정한 다음 내용 수정하세요. 상호작용 예시 상호작용 예시 해서 상단 도형 편집 완료했습니다. 좌측 도형으로 넘어가서요. 세부 조건에 보면 고정적으로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선역 아래쪽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네. 좌측 도형도 모양이 똑같아요. 내용만 틀려요. 네. 하나 제대로 수정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도형의 사각형의 세 번째 거
왼쪽 상단이 잘려있는 도형이지만 기본 도형은 오른쪽 상단이 잘려있는 도형을 사입을 해서 얘를 정렬에 좌우대칭한 겁니다. 좌우대칭. 내용 입력할게요. 선택권 주기.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탭의 글꼴의 종류는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으로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안에 채워넣는 그라데이션 효과는 고정적으로 선형 아래쪽만 부러집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선택, 도형 서식 대화 상자에 채우기 종류, 그라데이션 채우기, 기본값이 선형 아래쪽이니까 해당 위에 수정하지 말고 수정하는 부분은 그라데이션 중지점 부분에 대한 중지점별 색깔만 수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중지점 선택에서 약간 어두운 색깔, 본인이 원하는 색깔 중에 아무거나. 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틀린데 해당 라인이 이 정도 밝은 색깔이면 밑에가 네, 끝은 무조건 중지점의 끝 지점은 무조건 흰 색깔이에요. 얘는 무조건 흰색이에요. 흰색 지정을 요구하는데 요 중간에 있는 중지점을 색깔 지정을 할까 삭제할까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첫 번째 중지점 선택했던 거에 맞춰가지고 약간 옅은 색깔을 지정해줘도 되는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삭제를 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삭제는 오른쪽 끝에 여기 X 돼 있는 거 요거 누르면 이렇게 삭제됩니다. 비슷하죠? 네. 닫기. 자, 컨트롤 시프트 동일하게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왼손으로 누른 채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마우스만 떼서 붙여넣기 또 마우스만 떼서 붙여넣기 이렇게 네. 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만 수정하세요. 내용 사이즈가 약간 네 약간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자, 내용만 수정하세요. 대안책 제시. 마지막 놀이로 전환. 자, 그리고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요. 네, 해당 표에 바깥쪽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표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나는 바로바이 메뉴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해주면 표가 맨 위로 올라와집니다. 해서요, 네, 이렇게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40점 배점 완성했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80점 배점입니다. 다음 실전 풀이로서요. 네 번째로 풀이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는 3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슬라이드 3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배점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서 제목부터 입력해 주도록 하겠는데 제목은 인터넷 중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넷 중독.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살펴보세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보여드리면 해당 영타 입력하는 문장과 한타 입력하는 문장 그리고 동영상 삽입되어 있는데 자, 영타보다는 한타가 타이핑 속도가 일반적으로 빠르겠죠. 그래서 글상자 삽입해가지고 위에 영타이지만 한타 내용을 입력을 하고 글머리 끼우 문단별 편집하겠습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옆으로 쭉 좀 넓혀주고요. 한글 내용 인터넷 중독 엔터키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체크박스 요 체크 기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력해야 될 줄수는 세 줄이지만 엔터키는 한번 이 줄 바꿈 할 때 안 눌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연속적으로 그냥 쭉 다 입력하세요. 과다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수행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해야 할 일들의 지장이 생기거나 일상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습관적 행위로 굳어짐이라고 내용 입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 먼저 입력하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중독을 블록정하세요. 인터넷 중독 블록정에서 요 글머리 끼우 문제에서 네, 요구하는 별표 글머리 끼우 문단 편집할 거거든요. 인터넷 중독 블록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 탭에 단락 그룹에 글머리 끼우 펼치면서 눌러가지고 목록에서요. 네. 6번째 거 별표 글머리 끼우 선택한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당 문단에 글꼴 네, 수정하세요.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굴림에 24포인트에 굵게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그리고 줄간격 1.5는 단락 그룹에 위아래 화살표 짝짝짝 요거예요. 클릭 1.5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 네, 세 줄 블록정한 다음에 문제의 출력 형태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꼭 해당 이 라인에 비해서 내용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탭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 자, 탭키 클릭하세요. 탭키 클릭 안으로 들여쓰기 됐죠. 네. 그 다음에 글머리 끼우 펼치 버튼 체크 그리고 해당 이 체크 글머리 끼우에 적용할 글꼴 서체 적용합니다. 굴림 네 여기 굴림 20포인트 줄간격 1.5 줄간격 1.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줄여가지고 보여드리면 해당 밑에 있는 한타 내용을 입력을 완료했는데 해당 얘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네, 배치할 건데 위에 있는 영타의 이 글머리 끼우 요 포인트 점을요 요 위치로 맞춰요. 그래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수동으로 끌어가지고 또는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화살 방향키 가지고 상하 좌우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한 다음 그 다음에 너비를 약간 문제 출력 형태 여기 밑에 보세요. 사회에서 수 유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너비를 조절점 가지고 사회에서 조금 더 수 유지가 됐죠. 이렇게 네. 수정하면 밑에 거는 완성이 됐는데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쪽에다 배치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네, 단축키 조합 컨트롤 시프트 왼손 엄지 검지 누른 채 글자 상자의 테두리 글자 상자 테두리에 마우스를 올리고 밑으로 끌어요. 밑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네, 배치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네, 한타 내용을 영타로 네,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네, 구분하니까 수정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 더 인터넷 어딕션 테스트 is 네, test is the first validated and 네, 줄바꿈 그냥 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reliable 네, 그 다음에 뭔가요? measure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와야 돼. 그러면 얘 너비 값을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매저가 위로 올라오게끔 이만큼 넓혀야 되네요. 네, 됐죠? 여기서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바꿈 되게끔 합니다. 네, 앞에 체크는 두 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체크 있으니까 여기서는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네, 자동 줄바꿈에서 밑에 줄까지 입력을 하고 of dictative use of the 인터넷 그 다음 네 됐고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세요. 여기서 엔터키 how h 대문자 do you know if you are already addicted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페이퍼로 주어집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불편하게. 네, 실제 시험장에서는 페이퍼로 주어지니까, 네, 종이로 주어지니까, 해당 그 종이에, 해당 뭐, 네,
마킹해 가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toward trouble. 네. 이렇게 네, 입력 완료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해당 네, 도용사 해봐라 라는 요구조건 남아있어요. 동영상 사입하라 요구조건 남아있어요. 네,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동영상 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영상 사입은 삽입 탭 끝에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에 비디오 파일 클릭 비디오 파일 네, 불러오는 삽입 대화상자 실행되면 동영상.wmv 선택 삽입 클릭. 자, 화면 가득하게 삽입되어지니까 왼쪽 상단의 꼭지점으로 해서 이만큼 네, 줄여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최종적으로 동영상에 대한 세부 무조건은 고정적으로요. 물어지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 설정하세요. 고정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에 비디오 도구의 재생의 시작의 방식을 클릭이 아니라 자동 실행으로 하고 옆에 반복 재생 체크박스 체크하면 완성됐어요. 최종적으로 저장부터 누르면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도 완성됐습니다. 다음 네 2019년 10월 정기검정 B형 실전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 60점 배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네, 문제지 두 번째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를 보면 먼저 출력 형태 목차라고 제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왜 먼저 제목 입력 안 했냐면 나중에 이 배치적인 부분을 이 제목이 완성되면 이 제목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치 네, 가능할 수 있거든요. 자,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요. 네, 문제 조건은 출력 형태 같이 도용 이용하여 목차 작성하고 글꼴은 도둠에 24포인트로 해 세부 조건 주어져 있고 네, 하이퍼링크와 그림 삽입 그리고 출력 형태 되어 있는데 도용 목차가 4개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한 세트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풀게요. 자, 먼저는 밑에 깔려있는 도용은 오각형이 삽입된 걸로 파악되어지고요. 오각형. 자, 목차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떨어지고 위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하면서 할게요. 삽입의 도형의 오각형은 블록 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 단에 있어요. 네. 목차로부터 이격관계 이만큼 위에서부터 이만큼 정도 떨어져서 옆으로 쭉 걸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한 이만큼 정도 눈대중으로 가는 네. 한 다음에 놓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해당이 너비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나중에 제일 긴 문자열 입력을 했을 때 혹시 너비가 좁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긴 문자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첫 번째 도형 안에 입력하는 내용은 인터넷 중독만 입력하지만 네, 제일 글자 수가 많은 거 기준으로 먼저 입력해버리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개되는 도형, 하트 도형, 네.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하트는 네. 세 번째 웃는 얼굴 오른쪽에 있어요. 살짝 쿵. 삽입한 다음에 꼭 회전을 요구해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문제지에 맞춰가지고 회전해주고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해당 1이라는 숫자는 별도로 삽입을 해야 됩니다. 글자 상자를. 삽입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도형이 회전이 되면 안에 입력하는 글자도 같이 회전돼 버리는데 문제에서는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 1월달에 바뀐 출제 기준입니다. 별도로 글자 상자 배치,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글꼴요 도둠에 24포인트로 하세요. 네, 도둠에 문제에서 글꼴 주어져요. 24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색깔, 글자 색깔 검정 여기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밑에 게 약간 연한 색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보라색 계통인데요. 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상자, 글자 크기 조절되면서 위치가 약간 조절됐으니까 마우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면 해당 이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가운데 정도 맞춰주면 되겠고 얘를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주 하는 대표적인 방법,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라. 네. 그 다음에 마우스를 끌면 복사가 되는데 수직으로만 이동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눈대중으로 이격 간격, 마우스만 떼고 다시 드래그, 네, 눈대중 이격 간격, 마우스만 떼고 눈대중 이격 간격, 네, 그 다음 내용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2, 여기는 3, 그리고 4, 그리고 내용, 네, 첫 번째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자 하이펀 영유아 간상후 작용까지 했고, 세 번째는 수정 안 해줘도 되고, 네 번째 인터넷 이용 목적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문제 조건에 보면 입력력은 하이퍼링크 걸어라 텍스트에다가 대상은 슬라이드 3이 이동되게끔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블록 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 하이퍼링크 선택. 하이퍼링크 삽입 대상자가 실행되면 연결 대상 4개 중에 꼭 저희 ITQ 파워포인트의 하이퍼링크는 현재 문서에서 링크 걸게끔 요구를 합니다. 슬라이드 목록 에서요 대상 세 번째 거 슬라이드 3 요구하니까 선택 확인 누르면 파란색의 밑줄짝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요구 조건인 그림 삽입하세요. 대상 그림을 꼭 자르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삽입 탭 그림 삽입 대상자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그림은 그림 5. 하나의 그림에 6개 그림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 자, 꼭 자르기를 요구를 합니다. 네, 자르기 두 번째 것만 남겨라. 위에 자르기 명령 아이콘 클릭을 하면 화살 여기 상하좌우 모서리단이 굵은 실선으로 바뀌어요. 자르기 조절점 두 가지만 이용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이만큼 끌고 오고 오른쪽 하단 이만큼 끌고 올게요. 네, 대충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면 자르기 완료. 그 다음에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배치. 혹시 크기도 좀 조정을 요구하면 네, 크기 이렇게 네,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까지 완성했고요. 60점 몇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전 풀이하면서 순서를 네, 첫 번째 걸 뒤로 많이 돌렸어요. 네. 표지 디자인을 지금 5번째 순서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 배점이 너무 낮아요. 40점 몇 점밖에 안 됩니다. 네. 요구하는 대상은 도형 편집, 워드아트, 그림 삽입인데 워드아트가 배점이 제일 커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 제목, 부제목 지워요. 글자 상자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우고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세부 조건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 자, 먼저 네. 도형 편집의 요구사항 순차적으로 도형 삽입하세요. 자, 이 도형은 어떤 도형으로 할지 네. 본인이 나중에 전편집으로 모양 바꿀 건데 전편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형을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로 하나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이 요구 조건이 아니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도형 안에 그림 넣고 도형 효과 설정하라. 도형 삽입하고요. 도형 안에 그림 넣고요. 도형 효과 설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편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참조하면서 하겠는데 자, 삽입 탭에 도형 종류 중에 이거 왼쪽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금반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도형의 이등변 삼각형을 네, 이렇게 삽입할게요. 이등변 삼각형 줄여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 네,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형 안에 그림 채우는 거는 삽입의 그림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선택해서 채웁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자, 문제에서요, 네, 요구하는 대상 그림은요, 그림 2.jpg입니다. 네, 피아노. 선택, 삽입. 그러면 도형 안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요. 도형 안에 그림 들어갔죠? 마지막 도형 효과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요. 네. 5포인트. 자, 여기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편집에서 이 모양이 되게끔 하는데, 자, 전편집 어떻게 하느냐? 도형 선택, 해당 도형 삽입 그룹의 여기 도형 편집의 전편집.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점이 이렇게 네, 꼭지점에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오목하게 여기에 점이 추가되어야 돼요. 점이. 그래서 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요 점 추가할 위치 아래 밑변의 중간에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점 추가 클릭하면 점이 딱 이렇게 추가돼요. 추가되어진 이 점을 요 위치로 걸어요. 수동으로. 요렇게. 네. 한 다음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볼록입니다. 이쪽이 볼록입니다.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얘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해서 활성화되어지는 조절점 중에 밑에 있는 조절점을 아래쪽으로 끌어요. 이렇게 끌면 볼록하게 이렇게 네, 되어집니다. 좌측도 우측도 마찬가지. 오른쪽 모서리 딴 점 밑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거는 얘를 복사해서가 아니라 별도로 사용을 해야 돼요. 도형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등변 삼각형을 삽입해가지고 회전시켜서 하게 되면 안에 그림을 넣었을 때도 그림이 뒤집혀요. 상하.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해당 다이아몬드 얘를 그냥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얘를 변형시키는 형태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삽입했죠. 그 다음에 전편집 하기 전에 도형 안에 그림 넣자. 도형 채우기에 그림. 마찬가지 그림 2. 그리고 해당 효과, 네,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적용하라. 네,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그 다음에 전편집하기 위해서요, 네, 해당 도형 편집에 전편집 선택을 하겠는데, 요 꼭지점 위치를 먼저 여기 맞출게요. 여기다가 요 포인트 점을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와주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도형 편집에 전편집. 한 다음에 요 꼭지점, 요거.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로 뭐로 옮기느냐? 얘를 옮겨요.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끌어줬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 여기. 그러니까 대충 한 요 포인트 점에 얘를 옮겨요. 그래서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쭉 끌어요. 이렇게 쭉 끌면 움직여요. 이렇게. 됐죠?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 오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만큼 밑에 내려가야 돼요. 건반 한 이 정도 지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옮겨요. 마우스로 선택 밑으로 끌어요. 이 정도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록이니까 해당 윗상단 요 포인트점, 꼭지점 누른 다음에 얘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네, 볼록하게 또 요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문제 조건 맞게끔 편집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편집 끝났고요. 네, 그 다음 도형 편집은 전체 배점이 8점밖에 안 돼요. 전 편집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점밖에 안 돼요. 포기하셔도 큰 감점이 안 됩니다. 네. 다음 워드아트 삽입요. 네, 오히려 얘가 배점이 커요. 삽입에 글자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너비값 넓히고 글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인터넷 어딕션 네, 영어에 대해서 문자 구분합니다. 네, 인터넷 A 대문자 네, 나머지 소문자 어딕션 네, 그 다음에 텐던시 네, T 대문자 이렇게 했어요. 글자 입력했고 자 워드아트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 3가지 있어요. 3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은 현재 충족시킬 수 있어요.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서체,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굵게 네, 2개의 요구 조건 충족시켰고 그 다음 변환 수축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변환 수축은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적용을 합니다. 네, 워드아트 스타일. 그래서 현재 이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하고 위에 거리기 도구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
워드아트 스타일 그룹의 세 번째 텍스트 효과를 눌러서 텍스트 효과의 목록 중에 변환 휘기 49, 36 있어요. 36개 있어요. 그 중에서 찾아야 돼요. 수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쭉 보면 한 6번째 줄 정도의 두 번째 열의 수축 찾아지니까 선택 이름값이 떠요. 마우스를 올리면. 자, 그 다음에 문제지에 참조해 보면 크기를 이 변화를 정의키면 이 글자 상자의 크기를 줄이면 이렇게 조절하면 글자도 안에 글자도 같이 크기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반사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집니다. 텍스트 반사는 건접 반사 8포인트 옵셋으로 해 어디서 동일하게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의 반사 변형 첫 번째 열이 건접 반사예요. 이 중에서 8포인트는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이름값 뜨니까 건접 반사 8포인트 옵셋 클릭 해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뭔데, 이거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당 얘가 오히려. 자, 마지막으로 그림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 충족시키겠습니다. 그림 삽입은요, 내 문서의 ITQ 픽처의 로고 2.jpg의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주식회사 정보복사 팁 알려드립니다. 얘는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던 이미지하고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간 다음에 7번째 저희가 작업했던 제목만 레이아웃 가서 이 그림을 복사를 해 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여기서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뚝딱 되니까 훨씬 빨리 완성할 수 있어요. 해서 위치만 잡아주고 너비 이 정도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슬라이드 완성됐습니다. 최종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배점이 4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비중도를 두지 마세요. 자, 이렇게 완성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전풀이 마지막으로 7번째 슬라이드 6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이지만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6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문제지 저기 아래쪽에 6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슬라이드와 같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하트를 배치하라 글꼴 굴림이 18포인트 애니메이션 순서는 1동그라미 2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1동그라미라는 부분은 그룹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묶어가지고 그룹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설정에 이렇게 요구되어지니까 요것도 주의사항이고요. 해당 마지막에 풀이 진행하다 보면 파워포인트는 주어진 시간이 60분, 1시간인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도형 슬라이드 다 완성이 안 되더라도 마지막에 이거는 반드시 해주세요. 100점 중에 투자 시간 맥시멈 2분, 일반적으로 1분만 투자해도 완성할 수 있는 게 그룹화 애니메이션 요구가 설정이니까 이 30점 차지합니다. 순서상으로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완성하고 오른쪽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목부터 인터넷 이용 목적 입력할게요. 제목 인터넷 이용 목적.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왼쪽 밑에 깔린 도형부터 먼저 사용하겠는데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대각선 모서리가 둥근 해당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 탭의 도형의 사각형 섹션에서 마지막에 있는 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시작 지점 여기 정도 끝 지점 자 너비 제목 기준으로 하세요. 이 시작하는 정도 높이 이 정도 눈대중. 자 왼쪽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도 같은 도형이에요. 좌우 대칭만 되어 있고 테두리 모양만 선 모양만 바뀌어 있으니까 얘를 컨트롤 시프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 파워포인트에서 자유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키 조합입니다. 컨트롤 왼손 엄지 검지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위치 이렇게 해주고 더블 클릭 정렬의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여가 활동 요거도 마찬가지 모서리가 약간 둥근 얘입니다. 얘 작아요. 컨트롤 위로 그 다음에 조절점 쭉 줄여가지고
배치. 자, 같은 도형이면 굳이 삽입에 도형을 안 하고요. 복사 붙여 넣기 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가 활동됐는데 문제 조건에서 보면 제목 외에는 글꼴을 굴림에 18포인트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글꼴 수정부터 굴림에 18 됐고요. 나머지 글자 들어가 있는 도형 안에 글자 색깔 보니까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얘를요, 글자 색깔을 흰색이지만 검은색으로 해준 다음에 이 도형 테두리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번 도형 안에 글자 글꼴 수정하지 말자 팁입니다. 네.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매번 도형 안에 글자 글꼴 수정 안 해줘도 돼요. 얘는 거꾸로 흰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다른 거는 다 검은색인데 얘만 흰색이라서 미리 좀 했고, 자, 만나게 되는 해당, 요건 도형이 아니에요. 도형 아니고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은 스마트아트입니다. 네, 스마트아트. 스마트아트 2개 삽입하는 걸로 요구가 되어집니다. 꼭. 네. 자, 스마트아트 도형은, 스마트아트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아트를 선택을 합니다. 스마트아트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개가 삽입되어지는데 하나는 입력하는 이 도형 개수를 수정하는 게 요구되고요. 하나는 기본 도형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은 목록형에서 찾아보면 쉽게 찾아져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있습니다. 네. 마우스 꾹 찍으면 이름값이 세로 상자 목록형 선택 확인 눌러가지고 삽입되었고 입력하는 글자 해당 그 도형 입력 개수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텍스트 상자 꾹 눌러가지고 내용 그냥 입력하세요. 온라인 게임. 그 다음 애니메이션. 그 다음 TV 프로그램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로 굴림의 18포인트로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홈탭의 글꼴의 서체는요, 굴림의 18포인트예요. 굴림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아트에 대한 디자인 요구 조건 주어져 있을 건데 3차원 경사에 해당 스마트아트 개체 테두리 더블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리본 메뉴가 스마트아트 스타일이 뜨는데 펼치 버튼 눌러 3차원에 얘가 광택이고요. 얘가 경사고요. 세 번째가 만화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걸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네. 해당 색깔이 컬러는 연두색이네, 얘는 파랑이네 구분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흑백 문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분갈이 안 돼요. 그럼 같은 톤이네? 그럼 그냥 유지하고요. 글자 색깔은 검은색이네. 그럼 글자 색깔은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조절점. 네,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 조절점을 좌상향 방향으로 네, 이렇게 끌어가지고요. 너비 및 높이 수정. 한 다음에 배치. 테두리 끌어가지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음악 듣기, 음악 감상, 이미지 동영상 있는데 기본 도형은 위에 있는 거지만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이 케이스는 삽입에 도형의 사각형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해 주도록 하겠는데, 네, 이렇게 삽입해 하겠습니다. 밑에 게 먼저 삽입된 거예요. 해당 크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가 활 여기 네, 여가 활 그죠? 네, 이 정도 줄여줬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자, 삽입한 해당 이 도형이 잘린 부위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그러면 얘를 회전을 할 건데 상하 대칭으로. 근데 위에 음악 듣기도 같은 도형이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살짝 복사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걸 회전하는 게 수월합니다. 네, 시간을 오히려 더 줄일 수 있어요. 네, 또 불러오기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글자 내용 입력을 음악 듣기 엔터키 영화 감상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미지 심표 동영상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여기다 입력하면 회전돼요. 뒤집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했던 것처럼 별도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한 다음에 이미지 심표 동영상 그리고 글꼴은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 다음에 얘를 포개요. 이렇게. 네. 입력된 것처럼. 이렇게 포개가지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최고 색깔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한쪽 모서리가 둥글고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잘린 사각형, 길쭉하게 삽입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활동, 엔터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글자의 이 방향 자체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세로 방향으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비 폭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네. 활동,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입력했다 치고요. 네. 해당 얘 선택한 다음에 방향은요. 홈 탭에 여기 보면 단락 그룹에 보면 이 화살표 아래쪽으로 짝짝짝 돼 있고 가 돼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이요. 단락이 짝대기 화살표 방향 이렇게 돼 있고요. 가 이렇게 돼 있는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이 방향인데 얘를요 세로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바뀌었네. 네. 커뮤니케이션 활동 그러면은 얘는 다시 지우고 여기 앞에다가 활동 입력하고 엔터키. 아이고 다시 해볼게요. 네. 활동 엔터키 하면 좌측으로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활동 입력해야 되네요. 네.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입력하고 엔터키 활동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먼저 입력하고 활동 이렇게. 자, 그 다음 화살표 삽입의 화살표의 종류는 블록 화살표에 해당 꼬리표가 있는 거. 네. 요거요. 네.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스마트 하트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 스마트 하트는 해당 파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안 찾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꼭 변형을 요구를 하거든요. 네, 변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우선은 화살표가 있으면 프로세스형이나 주기형 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해당 이쪽에는 안 찾아지는 도형이고요. 주기 파트도 한번 찾아보면은 해당 이 모양의 도형이 바로 찾아지지는 않네요. 그러면 관계형에서 또는 행렬형에서 찾아보는데 관계형에서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형에서 쭉 순차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은 해당 모양 이대로 되어 있는 게 안 보이면 얘는 변형을 한 건데 화살표가 밑에 깔려 있으면서 메신저 블로그 입력된 도형이거든요. 네. 자, 어디에 있을까? 네. 해당 시험 보신 분들 약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찾아보니까 주기형의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동그라미 파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기본형이고요. 기본형은 왼쪽에 보면은 세그먼트 주기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화살표가 있는데, 개수가 이렇게 5개가 아니라 세 토막 되어 있는 거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서 삽입하고, 자,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텍스트 입력창을 눌러서 여기 왼쪽에 화살표 조그만한 거 있죠?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네. 먼저 블로그. 네. 자, 봅시다.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블로그부터. 블로그. 그 다음에 밑에 채팅. 그 다음에 동호회. 그 다음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삽입됩니다. 네. 이메일 엔터키. 메신저.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꼭 텍스트 입력 상자를 눌러서 입력하는 문제용이 나옵니다. 다 입력했으면 X. 자, 테두리 더블 클릭, 홈 탭의 글꼴의 서체는 굴림에 18포인트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해당 테두리 더블 클릭. 문제에서, 네. 어떤, 스마트 아트 디자인 3차원 만화로 하라. 네. 해당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3차원의 만화는, 네. 세 번째 게 만화입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알록달록이에요. 색깔의 알록달록은 색상이 조정됐다. 색 변경 눌러서 색상형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무난합니다. 색 변경, 색상형 첫 번째 거.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세요. 오른쪽 조절점.
자상량 방향으로 이렇게 정방향으로 조절을 해 나가서 네 하면 맞춰졌죠. 제대로 됐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요게 영역에다가 배치하면 되는데 크기를 더 줄여야겠다.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요. 네, 위아래 여기 좌우 네, 이렇게 위치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 도형은 끝났어요. 네, 다음 오른쪽 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먼저 밑에 깔려있는 도형의 테두리 윤곽선은 도형에서 마우스를 붙던 네, 도형 서식에 선 스타일의 종류 좀 굵다 그러면 2.25 정도 하면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파선은요 대시 종류에서 수정합니다. 대시 종류 네 번째 거 파선 모양 맞는지 확인 맞네 그러면 닫기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위에 정보획득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삽입 도형 순서도에서 찾아보세요. 끝에 있는 도형인데 좌우 대칭되어 있네요. 네 더블 클릭 정렬에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 입력 정보 획득 활동 도형의 너비가 좁으면 글자가 자동적으로 줄바꾸면 됩니다. 네. 학습 전자책 네 삽입 탭에 도형의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네 원통령 왼쪽에 배치 선택한 다음에 네, 이렇게 삽입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할게요. 학습 엔터키 전자책 하는데 전자책이 해당 너비가 이만큼 공간이 꼭 안 생기고 여기 그 정도 돼 있는데 그 케이스는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에 해당 도형의 너비에 상관없이 줄바꿈 안 되게 하고 싶어 텍스트 상자요. 텍스트 상자에 도형 안에 텍스트 배치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도형의 너비가 좁아도 줄바꿈이 안 돼요. 네, 이렇게 줄여도 줄바꿈 안 됩니다. 강의 유튜브 네, 얘도 마찬가지 이 모양은 없어요. 똑같은 배치 도형입니다. 모양이 아닌데 바꿔서 네, 변형시켜 볼게요. 이렇게 네 조절점 있죠.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조절점 노란색 네, 조절점 오른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끌어요. 요 오른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끌면 요 모양이 나와요. 네. 해서요 너비를 넓혀준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이 나왔죠. 네. 강의 엔터키 유튜브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 연결 우선 하기 전에 오른쪽 별까지 그냥 완성할까요? 숙제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 별입니다. 저기 별미 현수막에 8, 7, 6 얘입니다. 네. 삽입 숙제 입력할게요. 네, 이렇게 입력 배치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선 연결도 도형입니다. 도형에 아무 선이나 선, 직선 여기 학습 전자책에다 마우스를 딱 올리면 해당 연결 포인트 점이 빨갛게 표시가 되어지는데 십자형을 딱 배치하고 꾹 눌러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채워지면 연결된 거예요. 흰색으로 돼 있으면 연결 안 된 거예요. 안 된 연결선을 강의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강의 유튜브 왼쪽에 빨간 사각형에다가 딱 눌렀을 때 빨강 돼 있으면 연결 제대로 됐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에 해당 선의 선 색깔 검정 선 스타일 굵게 돼 있으니까 2.25 그 다음에 시작점 동그라미 화살표 설정의 시작점 네 원형 끝지점도 동그라미네요. 네, 끝지점도 동그라미 타원 화살표 이렇게 해주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신문 잡지 뉴스도 네, 삽입의 도형의 얘는 자 어디에 있는 도형이냐면은 네,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안에 사각형이 있으면서 위아래 꼭지점 되어 있는데 네, 이 도형은 블록 화살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도형 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 잠시만요. 네. 이 아니라 네. 요 도형은요. 요 도형 이용하는 거는 이 연예 스포츠 정보 이 도형 꼭 나옵니다. 이 도형. 네, 이 도형 꼭 나옵니다. 할 때 저희가 이용하도록 하겠고
별미 현수막에서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짜리 포인트. 요거 별미 현수막에 있는 도형인 것 같습니다. 네. 별미 현수막 8개 포인트 별. 이렇게 맞죠? 네. 자주 보셔야 돼요. 도형의 종류를. 네. 그래야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뉴스 검색.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업무형은 그냥 화살표다. 그죠? 네. 아래쪽으로 화살표 돼 있는 거, 네, 찾아보는데, 해당, 이러한 모양의, 도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변형을 한 거예요. 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오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회전을 이렇게, 네, 시켜보면은, 해당,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켜보면, 90도 회전을 이렇게, 네, 했습니다. 넓이를 넓혔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었고, 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요 해당 조절점 가지고 경사도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을 만들어졌지만, 해당 글자 입력하면, 네, 이 글자도 회전되어지니까, 얘도 삽입의 tex상자에 가로 tex상자, 글자 내용 여기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글꼴 수정한 다음에 배치할게요. 업무용 자료 검색, 이렇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네, 그 다음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맞춰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해가지고 끌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요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위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상품 서비스 이거는 네, 순서도에 있는 마지막 끝에 있는 거고 네,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고 네, 내용 입력할게요. 상품 밑에 도형도 같은 도형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네,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좌우 대칭으로 하고 내용 입력만 달리 해줄게요. 네, 얘가 좀 더 넓게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검색 얘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tex상자를 도형 텍스트 배치 체크를 해제해버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쇼핑 슬러시 예약 서비스인데 얘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의 텍스트 상자의 도형의 텍스트 배치 체크를 해제해가지고요. 해당 도형의 너비가 좁아도 줄바꿈 안 되게끔 검용 재테크 활동은 순서도의 첫 번째 줄의 순서도 문서입니다. 네, 예. 좌우대칭도 있어요. 좌우대칭, 금융, 재테크, 얘도 마찬가지네요. 네. 해당 너비가 좁아도, 내부가 좁아도 줄바꿈 안 되게끔. 그래서 아예 너비가 좁아도 줄바꿈 안 되게끔 여기까지를 적용한 도형을 해당,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네, 이렇게 좌우대칭. 한 다음에 내용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인 구직 활동 이렇게 돼 있네요. 구인 구직 활동. 너비를 살짝 약간만 네, 줄여가지고 띄우는 이 공간이 네, 만들어지게끔만 하고 자 연예 스포츠 이 부분 네, 해당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이 좀 안 나와가지고요. 네, 이렇게. 자, 이쪽에, 자, 삽입의 도형인 블록 화살표의 끝에 두 번째 거. 왼쪽, 오른쪽, 위아래, 네, 사각형 돼 있는 거. 연애, 엔터, 스포츠, 정보,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해당 조절점이 4개가 있어요. 4개의 조절점 가지고, 얘를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해당 조절점을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하면 네. 위에 있는 거는 조절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 자 이거도 약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둥 너비를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네. 이 정도. 각도 밑으로.
자, 어쨌든 요 모양으로 한 거예요. 네, 요 모양으로 한 건데, 제가 너무 요거를, 네, 높게 좀 잡았나 봐요. 요 정도? 네,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모양 만들어졌죠. 요거도, 네, 줄바꿈이 좀 되면, 텍스트 상자에 도형 안에 텍스트 배치 해제해버리면, 해당, 네, 줄바꿈, 도형의 크기가 적어도 줄바꿈이 안 될 겁니다. 네. 자, 이런 모양으로 됐죠. 자, 최종적으로 완성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체육의 색깔 지정은요, 네,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밝은 거, 어두운 거 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구분되게끔만 네, 해줘도 무방합니다. 네. 대충요, 네, 이렇게, 네. 이거 색깔 구분이 안 돼요. 색깔 구분이 안 되니까 대충 이렇게 해줬고요. 네. 그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 밝다 어둡다만 구분되게끔 색깔 네, 이렇게 네, 해서요. 네,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같은 색깔 넣을 때는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이용해도 되고 컨트롤 키 이용해도 됩니다. 네. 도형 선택할 때 네, 도형 선택할 때 요 얘도형하고 같은 걸 선택하고 싶어 이렇게 같이 선택할 때 Shift 키 누르고 꾹꾹 누르면 도형이 복수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집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색깔 지정하는 거는 뭐 어떤 네,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그러면 색깔 지정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고. 네, 색깔 지정은 바꿔주는 게 맞는데 너무 색상을 고려 안 해도 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중요한 거 남은 게 뭐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룹화 애니메이션이 30점 차지합니다. 네. 첫 번째 그룹은 왼쪽을 먼저 그룹화할게요. 쉽습니다. 포괄적으로 마우스 블록 지정. 이렇게 범위 지정 선택이 다 되게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룹의 그룹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포괄적 블록 지정 컨트롤하고 G키 눌러도 됩니다. 네. 단축키로는 컨트롤하고 G키 눌러도 그룹화가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 단위별로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1그룹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 꼭 여기 나타내기 범위 내에 있는 요구 조건만 물어줘요. 요즘은 네. 나누기 세로 바깥쪽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나누기 찾아보세요. 나누기 있네요. 그런데 효과 옵션에서 보면 세로 안쪽으로 돼 있으니까 세로 바깥쪽 수정해 줘야 됩니다. 세로 바깥쪽 효과 옵션에서 수정합니다. 마지막요, 두 번째 그룹은 시계 방향 회전 요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룹 애니메이션 탭에 펼침 버튼 시계 방향 회전 여기 있죠. 시계 방향 회전 선택하면 네, 완성됐습니다. 저녁부터 누르면 되겠고요. 자, 이상으로 2019년 10월달 진행되어진 B형 네, 2교시 문제 풀이 완성했고요. ITQ 파워포인트 준비하신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